혹한기 철도 사고로 수십 명이 다친 비극적인 현장. 한국 기술, 프랑스 기술 베낀 그나란 절대 믿을 수 없다. 사실 25년 베테랑 엔지니어가 한국을 무시한 진짜 이유는 이게 진짜 한국이 만든 거라고요? KTX 앞에서 눈물 터진 우즈베키스탄 최고 기술자. 대통령도 무릎 꿇린 충격적 진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철도청 수석 엔지니어 티무르 사도프입니다. 25년간 철도 한 길만 걸어온 베테랑이죠. 구소련 시절부터 검증된 기술만을 신뢰해왔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철도 같은 기간 산업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출발한 여객 열차가 우즈베키스탄 지자흐 지역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레일이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끔찍한 탈선이 일어났습니다. 33명이 한순간에 엄청난 부상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7명은 단 몇 분 안에 생사를 오갈 만한 상황이었죠. 제가 프랑스 팀과 설계를 참여했던 바로 그 구간에서요. 결국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아이를 잃은 엄마의 울부짖음. 저는 매일 죄책감에 3년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해외 기술 포럼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이제 포럼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만들었을 리 없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마지막 한 줄을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혹시 정말 진짜 그 기술이 진짜면 저는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실체를 파악하고자 저는 한국 실사단에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 그런 말을 믿는다고 할 수 없으니 동료들에게는 다르게 말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료 알리셰르 카리모프가 감탄했습니다. 공항 시설이 정말 훌륭하네요. 하지만 공항 좋다고 기차 기술도 좋은 건 아니죠. 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는 엔진 속에 숨어 있으니까.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얼른 KTX를 실물로 보고 그 기술적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죠. 서울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매끈한 외관, 흠 하나 없는 유선형 디자인.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열차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외관이 화려하다 해서 정상적 기능을 못하면 안 되니 일단 흥분은 접어뒀죠. 그런데 막상 열차에 올라타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첫째, 일단 진짜 너무 조용했어요. 엔진음이라고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러시아제 열차에 익숙한 저에게는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출발 신호와 함께 두 번째 충격인 일이 바로 찾아왔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속도가 점점 올라가는데도 소음은 여전히 최소한이었습니다. 25년간 철도 일을 해오면서 이런 주행감은 처음이었거든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100km, 150, 200 그런데 제가 앞에 놓아둔 물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열차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놀라 손이 미끄러져 하마터면 물을 바지에 다 쏟을 뻔했어요. 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죠.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정밀함이라면, 이 정도의 제어 기술이라면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알리셰르 카리모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 열차 미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전 시스템이거든.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은 압력 변화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는데 KTX는 그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고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가 찾고 있던 그날의 실마리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달리는 KTX처럼 이제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를 2시간 반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동안 내내 저는 열차의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소음, 진동, 승차감. 모든 면에서 제가 알고 있던 철도, 기술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렸을 거리를 단 2시간 반 만에 주파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이죠. 알리셰르 카리모프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열차가 있다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야. 내일 기술 브리핑을 들어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마련한 기술 시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KTX가 인상적이었다고 해도 진짜 핵심 기술은 따로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건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보여준 건 KTX의 제동 시스템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던 열차가 단 3km 만에 완전히 정지하는 영상이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통 이런 속도에서는 제동거리가 최소 5km는 되어야 하거든요. 한국 기술진의 설명에 따르면 전기 제동과 공기 제동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제동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각 차량의 제동력을 개별 제어한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보여준 건 더욱 놀라웠습니다. KTX가 커브 구간을 지날 때의 영상이었어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그 커브를 도는데도 차체가 전혀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틸팅 시스템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원심력을 상쇄하기 위해 차체를 자동으로 기울여주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준비된 KTX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모든 계기판과 제어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출발과 동시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속도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시속 100km, 200km, 250km. 하지만 진동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25년간 철도 일을 해오면서 이런 안정성은 처음 봤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소음 측정 결과였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객실 내부 소음이 60dB 이하였어요. 이건 조용한 사무실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진의 설명에 따르면 공기역학적 설계와 소음 차단 기술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일과 차륜의 완벽한 밀착도 때문이라고 했죠. 레일과 차륜의 완벽한 밀착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레일의 상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술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도 저희가 자랑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최고참 기술자인 알리셰르 카리모프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철도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어요. 절망이 아닌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혹시 정말로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술 간담회. 한국 기술진들이 KTX의 각종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호 시스템, 통신 시스템, 전력 공급 시스템.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죠. 25년간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몇 가지 기술적 질문을 던졌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혹한기에 레일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에 대응하는 특별한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섬유 레일 온도 감지 및 열차 자동 감속 시스템.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기술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광섬유 센서가 레일 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고.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고.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해당 구간의 모든 열차 속도를 조절한다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기술이었어요. 만약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만약 2013년 그날 이 기술이 있었다면, 그 끔찍한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33명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텐데,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구원.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수년간 저를 괴롭혀온 그 무력감, 그 죄책감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기술진이 더 자세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시스템의 정확도, 반응 속도, 안전성,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시스템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하 4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5.1도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그리고 위험 징후 감지 시 3초 이내의 속도 조절 명령이 전달됩니다. 3초. 단 3초 만에. 만약 그때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레일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는 순간 열차가 자동으로 감속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의실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구원의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시습니까?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최고참 기술자인 알리셰르 카리모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도 제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년간 저를 짓눌러온 그 무게가 드디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기술이 정말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비극은 정말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직접 KTX를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희 실사단과 함께 최종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였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제 본 그 기술, 그 구원의 기술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또 다른 문제였죠. 청와대에서 온 수행단과 함께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한국 측에서는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주목했어요. 대통령께서 KTX를 처음 보시는 순간의 표정 말이죠.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차 주위를 돌아보셨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얻은 제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KTX에 오르시자 저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승강장에서의 안전시설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경사로, 노약자를 위한 별도 좌석. 이 모든 것들이
어제 본 그 온도 감지 시스템과 같은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바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말이죠. 열차가 출발하자 대통령께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조용하군요. 이게 시속 300km라고요. 한국 측 설명을 들으시면서 대통령께서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어제 저에게 보여줬던 그 안전 시스템들을 대통령께도 설명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광섬유 온도 감지 시스템, 자동 속도 제어, 실시간 레일 상태 모니터링. 대통령께서 듣고 계시는 그 설명들은 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모든 시승과 설명이 끝난 후 대통령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것은 예술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예술.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어제 경험한 그 감동, 그 구원감.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차에서 저는 그것을 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았던 그 온도 감지 시스템. 그것은 혼자 존재하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가진 생명 존중, 철학의 일부였던 겁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 노약자를 위한 시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수십 가지 시스템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술이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기술과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예술 작품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조국에 가져가야 할 것은 단순히 빠른 열차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을 우즈베키스탄에도 심어야 했어요. 그래야 제가 경험했던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시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철학을, 이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조국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이 아닌 희망찬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일정인 종합평가 회의에서 최고참 기술자인 알리셰르 카리모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철도를 만들었지만 이들은 길을 만들었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길.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KTX를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빠르고 편리한 기차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것은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과거의 비극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담긴 길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KTX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열차 안에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아이들, 임산부들, 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수많은 기술들이 작동하고 있겠죠. 바로 제가 찾던 그 온도 감지 시스템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개인적인 구원만을 바랐어요. 제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위대한 철학을, 이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조국에 가져가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철도에 이런 안전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혹독한 추위나 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들을 모두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엔지니어들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알리셰르 카리모프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배워와야 해요. 그 철학이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그 철학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KTX의 안전 시스템들, 승객을 위한 편의 시설들,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회의적인 마음, KTX를 처음 봤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어제 그 기술을 확인했을 때의 구원감. 모든 것이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생긴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조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KTX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안전 철학까지 함께 전파해야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철도 관계자들이 이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이 새로운 사명을 실현할 생각에 말이죠. 저는 조국의 철도를 바꿀 거예요. 아니, 조국의 철도 철학 자체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달라 보인다고 했어요. 정말 달랐을 거예요. 한국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철도청 간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KTX는 단순한 고속철도가 아니라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 구현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특히 광섬유 온도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2013년에 그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레일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 자동으로 열차 속도가 조절된다고. 단 3초 만에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안전 시스템들, 승객을 위한 배려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철학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런 기술이 존재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진정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다른 부서를 찾아가서 KTX의 우수성을 설명했어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까지 함께 말이죠. 우리도 이런 철도를 만들 수 있다고. 아니,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료 엔지니어들과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참 기술자인 알리셰르 카리모프는 제가 정말 변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신중했는데 지금은 확신에 차 있다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KTX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기술들, 특히 제가 그토록 찾았던 온도 감지 시스템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들이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KTX 도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우즈베키스탄에도 그 안전한 철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혹독한 추위나 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철도 사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철도가 KTX처럼 안전해지는 그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날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대신 희망찬 꿈들이 제 잠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 우즈베키스탄의 첫 번째 KTX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는 타슈켄트역 플랫폼에 서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한국에서 온 그 아름다운 열차가 천천히 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처음 KTX를 봤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열차는 단순히 남의 나라 기술이 아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우리의 철도가 된 거였습니다.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 전체 철도 시스템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워온 그 철학을,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가짐을 우즈베키스탄 철도 전체에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광섬유 온도 감지 시스템을 기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특성에 맞는 추가 안전장치들을 설계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우리나라의 극한 기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았던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진정한 기준을 찾았던 거였습니다. 무엇이 진짜 좋은 기술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시스템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말이죠.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모든 철도 프로젝트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가가 아니라 정말로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몇 달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KTX가 운행을 시작한 첫 겨울,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모든 철도 관계자들이 전전긍긍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광섬유 센서가 레일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했고 위험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되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했어요. 만약 이 시스템이 2013년에 있었다면 그 끔찍한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 과거를 지울 기술을 찾아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지킬 철학이었어요. KTX는 단순한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철로 위에서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따뜻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도 뿌리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달리는 모든 열차는 한국에서 배운 그 철학을 담고 달릴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만드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철도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한국에서 배워온 그 따뜻한 철학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의 인생을 바꾼 우리 KTX 이야기.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게 바로 진짜 한류의 힘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한국의 감동 스토리. 매일 오전 7시 오직 감사감사에서만 독점 공개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아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소희와 함께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기술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사지기 소희였습니다.